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황도로 공도 만들기 제9장 건축법 45조의 조례도로를 활성화해서 공도를 만들면 주민 간의 분쟁이 크게 해소될 것이다. 국토계획법이 아닌 다른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현황도로를 조례도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 건축법의 건축허가,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의 진입로를 국가가 법령으로 규제한 목적은 비슷하지만 건축허가를 받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건축허가, 개발행위 진입로, 산지전용 진입로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정계획으로 만들어진 도로, 그러니까 개발행위보다 수준 높은 중대형 개발에 있어서 행정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만들어진 도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해석이 애매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번 시간 그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도로와 개발행위 허가의 진입로 차이점은 구조너비 기준의 차이는, 건축법은 이미 개설된 현황도로의 통행 가능성만 검토하면 되고, 개발행위 허가는 새로운 형질 변경 및 주변 환경까지 검토해서 기반시설 진입로를 만드는 것이고, 그 진입로를 건축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건축법에 맞게 라고 돼 있으니까 다시 이미 만들어진 현황도로를 건축허가에서 다시 검토하는, 뭐 이런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구조너비 기준은. 그 다음에 이용권은 건축법에 도로관리대장이 있으면 공도인 거고, 개발행위허가에는 개발행위허가 대장이 있지만 개발행위 도로는 별도로 공도 여부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이죠. 특히 비도시 면적의 경우에는 건축법 도로 지정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을 판단함에 있어서 사유인 현황도로가 주민들 간의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사유인 현황도로인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맞지만, 반대로 이웃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현황도로 이용권, 기득권이죠. 이용권을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아무도 기득권을 보호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이 각종 허가 법령 및 행정계획 사업 승인에서 나타나지만 그 허가에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이 없다고 해석해서 소유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생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첫 번째,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또는 산지관리법에서 사유인 진입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에 대한 판단은 이미 만들어진 현황도로이냐 아니면 새로 개설하는 도로이냐이기 때문에 허가권자의 배타적 사용권의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건축법에서는 현황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여 배타적 이용권을 뺏는 것이 되고, 개발행위 허가 또는 산지전용 허가에서는 형질 변경해서 새로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므로 배타적 사용수익권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신설 도로의 경우에는 당연히 배타적 이용권이 없다고 해석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법령이 없기 때문에 억울하고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림을 보면 건축법 도로 중 법정 도로,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점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정 도로가 보이죠. 이 도로는 도시계획 시설 도로이거나 또는 도로법 도로이거나 사도법 도로이거나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신설 고시된 법정 도로이고,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현황 도로는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적도상에 표기되지 않은 도로를 현황도로라고 말하는데, 조금 더 현황도로를 넓게
말하자면 사유인데 지적이 분할돼서 지목이 도로인 것도 있고 지적이 분할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로 쓰는 것도 있고요. 어찌됐든 지적도상에 표시됐든 안 됐든 지목이 도로이든 아니든 따질 것이 없이 그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건축법 45조에 의해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했다면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공도, 즉 누구나 소유자의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공도임이 명확하고, 또 이런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이 애매한 것은 건축법 45조 1항 단서 2호에 의해서 지자체 건축 조례로 정해진 현황도로 경우에는 조례도로로 지정을 할 수 있다. 사용낙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래서 현황도로를 지정도로 또는 조례도로로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두 번째, 건축법과 개발제한구역법에서 그 진입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가운데 도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산업단지로 들어가는 도로이고 또 이곳이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건축법 도로라고 하는 것은 가목의 법정도로와 나목의 지정도로, 법정도로는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법정도로고 나목의 지정도로는 건축허가 때마다 만들어지는 도로인데, 이 도로를 건축허가에서 확보하라는 이유는 그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시 피난 차량의 통행로입니다. 통행로가 있어야 허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건축법에서는 그런 목적이지만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최소로 훼손해야 되니까, 즉 훼손되는 면적을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6m 이상의 사도법 도로로 개선하는 것 이외에는 도로 개설이 훨씬 엄격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6m 이상으로 만들면 무조건 다 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목이 지정 전부터 대의였거나 아니면 뭐 이주권을 행사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도법 사도 수준으로 도로답게 만들어서 공도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개발제한구역에 도로를 내는 것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건축법과 개발제한구역법에 의한 진입로의 성격은 다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도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도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건축법과 공원녹지법에서 그 진입로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완충녹지 또는 경관녹지를 지정하면서 기존의 마을길 또는 농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가 만드는 통로는 사유라도 대체도로 성격으로 봐서 공도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지금 왼쪽에 6차선 도로가 보이고 그 오른쪽으로 사업 시행자가 개설한 진입로가 보입니다. 이 진입로는 너비가 3m 이상이어서 그 왼쪽 위에 있는 건축허가 신청 부지 쪽으로 건축 허가에 맞는 진입로는 충분히 구조 너비 기준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만은 이곳은 통로이지만 완충녹지로 지정됐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건 완충녹지에 녹지 조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조명을 못 해주겠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고, 건축부서에서는 이미 허가를 받은 것이고 또 개발행위 허가에서도 진입로가 이미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건축가나 개발행위 허가 팀에서는 이 공원녹지과에서 억지를 부리면 이거를 해결할 만한 힘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죠. 자, 또한 택지개발지구 외곽에 대형 도로를 개설하면서 완충녹지를 지정할 때는 이것도 비슷한 사례입니다. 기존의 마을길 또는 농로가 있다면 이런 통로는 사업 시행자가 대체도로로 만들어주는 것이므로 이런 도로는 건축법 도로, 그러니까 법정도로든
지정도로든 건축법 법정도로 수준의 공도로 봐야 합니다. 즉 해당 건축물의 출입이 지장이 없는 도로로 봐서 건축허가 시 녹지 조명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법의 도로로 보아서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봐서 건축허가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 건축법 도로와 도시개발법, 옛날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었죠. 도시개발법의 진입로에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즉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관리계획 등에 의한 행정계획을 수립하여 만들어진 사업지구 내의 도로는 사유라도 사용승낙이 필요 없는 공도로 보아야 합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란 과거 계획적인 택지 공급을 위해 환지 방식으로 시행된 택지 조성사업의 하나입니다. 지금은 도시개발 사업이 환지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위 그림의 왼쪽에 좀 부정형인 도로가 반드시 정형화되고 땅 모양도 사각형으로 돼서 환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국가나 지자체가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시행했다면 그 안에 지목이 도로인 도로가 있다. 그럼 이건 사유라 하더라도 모두 공도로 봐야 된다는 거죠.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도시관리계획이나 행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내부에 지목이 도로인 도로가 있었는데 사유인 경우 그것을 만약에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살아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그 책임은 사업 시행자 및 지자체장이 져야 합니다. 그래서 사용승낙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그 사유인 현황도로 소유자가 억울하면 사업 시행자 또는 지자체장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건축법의 도로와 지구단위 계획 내의 보차 혼용 통로는 배타적 사용수익의 포기 또는 제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목적은 기반시설의 넉넉한 확보가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반시설의 확보. 다만 지구단위 계획 내의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조합 또는 환지 형태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간혹 보차 혼용 통로가 있는데 이 통로가 사유라고 하더라도 그 배타적 사용 소유권이 제한된 공도로 해석해서 지자체가 해결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연계획 확인서를 보면 이 지금 파란색의 도면에 확인 도면에 파란색의 부분이 보차 혼용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마다 그 건축허가 신청자가 그 도로를 보차 혼용 통로로 만들어 가는 것인데 이건 일종 지구단위 계획에서 지구단위 수립 지침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보차 혼용 통로는 공도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죠. 다음 여섯 번째, 건축법의 도로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진입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은 교육청이 사업 승인권자이므로 사업지구 외곽의 토지가 맹지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구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한다거나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도로를 만들어서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맹지가 되지 않도록 검토할 수 있겠으나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해서 학교를 만드는 경우에는 교육청이 시행계획을 승인할 권리자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협의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협의에 조건을 붙여서 허가를 해준다 하더라도 교육청이 빠뜨리면 이런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건축법이 아닌 다른 개발 법령으로 만들어진 도로 또는 개별 건축허가가 아닌 택지개발지구 등
행정계획으로 조성된 단지의 내 외부를 연결하는 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에 대해서 법령 간에 명확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 간의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황 도로가 사유이면 허가청에서는 대부분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보수적인 소국 행정을 하고 있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법령으로든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현황 도로가 있다면 그 도로는 도시계획 시설 수준의 기반 시설로 보아서 사유라 하더라도 그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공공시설인 도로의 공익성과 비교 교량해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때 혹시라도 현황도로 소유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유인 도로가 있다면 지자체가 합당한 보상을 통하여 구제할 수 있을 것이므로 지자체는 공공시설인 도로 확보에 중점을 두어서 건축법 45조 1항 단서 2호에 의한 조례도로 확충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입니다.